설 수는 없다. 중국과의 확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한전을 하는 것밖에 없다. 제한전. 제한전이라는 말, 영어로 limited war라는 말은 6.25 전쟁에서 처음 생긴 말이에요.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고 딱 한계를 정해가지고 요 이상은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전쟁에는 이런 전쟁이 없어요. 사실 전쟁은 이기는 지느냐 밖에 없는데 할 수 없다. 왜냐면 이거 확전을 하다가는 중국하고 싸웁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더구나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 소련이 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휴전을 하자. 일단 서울을 길서부터 이으니까 서울을 쓰고 간 다음에, 그래서 이주회 장군이 완격을 해가지고 1951년 3월에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합니다. 휴전선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가지 마라.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모지전이 거기부터 2년 동안 있어요. 이 한국전쟁은 또 세계 역사상 그 전쟁의 목적이 가장 고귀한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대충 영토 싸움입니다. 영토 싸움. 영토를 빼앗으려고 침략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또는 국가 이익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무역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요게 전쟁의 이유인데, 유엔군이 미국이 한국에 온 것은 영토 국가 이익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 왔느냐? 자유와 인권 때문에 왔어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아주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가치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토, 무역, 뭐 이런 것은 눈에 구체적이고, 그건 손해가 오면은 바로 오는데, 자유 날아가도 누구 외국의 자유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실제 그렇게 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목적을 내건 전쟁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투철했던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파병을 결심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공군이 내려올 때도 우리가 같이 싸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친구를 포기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애틀리 연구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포기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이 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방공포를 보낼 수 없다. 방공포를 보내면 너가 죽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대가로서 휴전을 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딱 선언을 했거든요. 트루만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라 파병을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 방공포로는 미국 사람 아닙니다. 방공포로의 인권을 위해서 오지전을 2년 동안 더 하는 걸 감수를 하고 자유와 인권의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지금까지는 미국밖에 없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트루만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정권도 민주당이 이렇게 퇴임할 때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퇴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는 미국 사람들 피 54,000명 전사자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 사람 1,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카나다, 호주 300명 이상 죽었어요. 터키 700명 죽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100명 이상 죽었어요. 이런 참전 16개국, 이런 사람들 희생, 더구나 국군 한 30만 희생되고, 포로 면반들이 있었고, 민간인 피해자 합쳐가지고 최소한도로 잡아서 남북한에 민간인, 군인, 중공군까지 합쳐서 300만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세기에 4대 전쟁이죠. 제일 많이 죽은 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6.25 전쟁, 네 번째가 월남전. 월남전쟁하고 한국이 지금 지사할 때 월남전쟁 이거는 기간이 길죠.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지켜낸 땅이 한국이다. 그래서 백선현 장군이 이야기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영토 이거 하나하나는 피 흘려서 확보하지 않은 데 없다. 공짜로 우리가 지킨 땅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평도 없다.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의 이 땅은 누군가의 피해에 의해서 지켜졌다. 누군가의 피해에 의해서 지켜졌는데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좌파 정권이 아니니까 6.25 전쟁 60주년 행사가 곳곳에서 많이 보여졌습니다. 또 영화도 요새 상영이 되고 있어요. 포화소고라는 영화 지금 부산에도 상영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꼭 한번 보십시오. 포화소고 학도 의용군을 포항전선을 지켜내는데 일조를 한 학도 의용군 이야기입니다. 학도 의용군 학생들입니다. 당시에 중학생들이에요. 10대 후반 15살, 17살 이런 사람들이 총을 잡은 이야기입니다. 포항이 학도 의용군이 싸워서 유명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 학도 의용군 소련병들이 참전을 수만 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가 2,500명이 참전했어요. 2,500명이 14살에서 18살 사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좋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포화속으로 지금까지 만든 이 전쟁 영화는 국군을 아주 작살내고 미군을 우습게 만들고 인민군을 근사하게 그린 그런 영화가 개봉되어가지고 그런 광주 사태처럼 국군을 살인 집단으로 만든 그런 영화가 1000만 명 이상 했는데 이번에는 이 애국 시민들이 이 포화속이라는 영화를 관람객 1000만 이상 되는 영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좌익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애들도 데리고 아니 영화는 잘 만들 겁니다. 포화속으로 만들어서 최근에 조선일보에 기가 막힌 기사가 뜬거리 나왔습니다. 6.25 때 태릉고공 훈장을 받은 사람이 50명이 안 된답니다. 사정이 받는 훈장으로 이제 그 훈장을 받은 분이 이야기가 훈장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면 지하철을 타는데 젊은 놈들이 뒤에서 숭숭거리더라. 6.25 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저런 훈장 달고 다니까 이렇게 숭숭거리더라. 또 60대 아주 공무원 중에서 이 국기를 수집을 하는 이 공무원 형사들이 있어가지고 6.25 때 우리 도와준 나라 국기 전시회도 하고 사진 전시회를 시청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6.25 60주년을 맞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수고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 아직 부침인지 남침인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진을 전시를 합니까?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 이 사진이 있는데 아니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우리가 통일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태극기를 뭔가 태극기하고 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를 다 모아 서로 가버렸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볼 게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첫째, 공산화를 막았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60%. 그게 아니고 통일을 막아가지고 분단을 고착시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26%입니다. 거기서 통일을 막았다는 게 무슨 통일입니까? 적화통일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적화통일을 막는 바람에 아직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다라고 원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1%만 있어도 이게 문제인데 26%라는데 20%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40%예요. 26% 어른입니다. 26%는 얼마냐?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우리 주변에 1000만 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 1000만 명의 문제 집단이 있어요.